제 이름은 김영옥이고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입니까? 예. 여러분 병사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개념이 팍 안 들어와요. soldier. 그러니까 미국 얘기하면 soldier라고 하면 팍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오늘 정말 어저께 우리 목사님 저녁 때 들어와서 저한테 대짜고짜 가서 간증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간증을 하라 그랬더니 군대 갔다 온 간증을 하면 된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이 여태까지 살면서 저에게 강단에 서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조용하라, 어디 저기 가서 앉았어라 얘기했지. 이렇게 이런 기회가 돼서 잘 됐다 그러고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미 육군 대령 그러면은 체격도 좋고 막 이렇게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 다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연약한 여자의 모습으로 정말 군대에 21년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6남매의 막내딸로 서울에서 나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을 갔습니다. 물론 혼자 싱글로 갔고 우리 목사님과 한 교회에서 3년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자 싱글은 저 혼자였고 남자 싱글은 우리 목사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3년을 같이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됐고 개척교회를 하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 학위를 끝나자마자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 교회를 시작한 지 그때는 학위가 끝나지 않아서 얼마 안 됐는데 총신 이사장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국에 나와서 총신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연락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는 학위도 끝나지 않았었고 또 교회를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올해는 못 갑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회가 지금 막 시작해서 교회가 자라나는데 우리의 교우들을 놓고 내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쾌하시면서 가셨어요. 근데 3년째 또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교인이 한 3년 좀 넘었는데 20명에서 시작한 교인이 123명쯤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 당시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에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서 정말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길거리 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를 했어요. 아파트를 막 다니면서 전도했고 그때는 굉장히 뜨거운 그런 게 있었을 때였는데 한국에 나오라 그러니까 저도 싫다는 생각이 발쩍 들었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교회가 막 커가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문을 꽝 닫고 나가셔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뭔가 잘못됐구나 느끼고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고 하셨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너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에 와서 5년간을 봉사를 하고 다시 들어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 하던 목회를 부랴부랴 접고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내가 5년 동안 한국에 가서 봉사하고 올 테니까 당신은 애들을 키우면서 미국에 있어라 이제 얘기를 하고 한국을 나왔어요. 저는 애들을 데리고 물론 이제 병원 생활도 바쁘고 애들이 이제 국민학교 1, 2학년 애들이라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주 큰 내가 혼자 애를 왜 못 키워 못 키울 게 어딨어 하는 그런 당당한 마음으로 애들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아빠의 빈자리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메말라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총신에 있는 제자들이 편지를 써요 저한테.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사모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막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집사람이 못 오게 해서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조금은 좀 협박적으로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이런 꼭 한국에 필요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한국에 나올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대학병원에서 애들을 둘을 데리고 정말 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그 티칭 하면서 그 의사 노릇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거기 미국 의사들이
뭐 별 농담들을 다 해요. 정말 가는 거냐? 가서 뭐 할 거냐? 근데 제가 마음을 가기로 딱 먹고 난 다음에는 사표를 딱 내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일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남편 뒷처작거리하고 교회 세우고 이런 걸 하는 바람에 제가 그 당시 전문의가 없었어요. 신경 정신과에 전문의가 없었어요. 그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남편은 한국 가 있으니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전문의를 따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주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을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의 모든 기관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으면은 그 사람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모든 시스템을 어렵게 만들고, 또 사람이 모자라면 막 돈도 하고 투자도 하고 막 그 사람을 많이 키우게 하는 것이 어느 기관이든 하는 얘기였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있을 때는 한동안 정신과 의사들의 전문의를 엄청나게 많이 주다가 이제 전문의를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근데 저의 대학병원에서 10서너 명이 필기 시험을 쳐요. 정신과 전문의는 필기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구두 시험을 쳐요. 필기 시험을 쳤는데 10서너 명이 쳤는데 2명이 됐어요. 근데 저하고 미국 사람 둘이 된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저는 제 실력으로 이것이 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발자국이구나. 그 다음에 6개월, 8개월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구두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구두 시험은 훨씬 더 어려워요. 이 필기 시험이야 공부해서 치면 되지만은 구두 시험은 제가 환자를 옆에 놓고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 5명이서 앉아서 제가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이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인터뷰가 1시간 인터뷰가 딱 끝나면 환자를 내보내고 저하고 5명의 의사가 앉아서 제가 본 환자에 대한 소견과 진단과 앞으로 예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돼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시험을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흑인 남자를 주지 마세요. 흑인 남자들이 입술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걸리는 사람은 저는 시험도 못 보고 낙제를 할 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너무 정신이 없어서 도대체 내가 이 사람한테 그런 많은 것을 알아내지 못할 그런 사람을 주지 마세요. 기도를 하고 갔는데 제가 처음 한 환자는 여자 환자였는데 얼마나 발음이 똑똑한 것이 지나쳐서 사실 시험을 보기 전에는 그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요. 네가 무슨 약을 먹는다든가 네 질병이 뭐였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다 트레이닝을 시키고 제 방에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먹는 약, 자기 질병 이런 얘기를 술술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의사 하나가 이렇게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가 나간 다음에 5명의 의사들하고 앉아서 정말 너무 좋은 분위기 안에서 아침 시험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큰 스크린이 앞에 있고 500~600명의 의사들이 그 스크린을 보고 있어요. 딱 나오면 바깥에 쭉 이름이 써 있고 그 의사, 나를 채점하는 의사들이 다 써 있어요. 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5명의 의사가 앉았고 제가 바깥 앉아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본 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 생각에 내가 본 질병은 이렇고 무슨 치료를 해야 되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기 앉았던 한 명의 의사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병명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제 학설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니까 옆에 따로 앉았던 그 의사 한 분이 내가 얘기하는 게 맞다 얘기하면서 그 의사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이렇게 아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반 보통 하는데 1시간을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빨리빨리 끝내라고 종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아침에 시험을 친 거는 괜찮은데 오후에는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등을 밀으시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무 계획 없이 정말 한국에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 저의 남편이 그 CBMC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정말 일만 하고 살다가 처음 한국에 나와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저의 딸은 둘을 학교 국민학교에 3학년, 4학년 한국 학교를 넣고 저는 시간이 있으니까 충신대에서 강의를 청강을 했어요. 그래 한 6개월쯤 한 5, 6개월, 6, 7개월 지났는데 장로님들이 불안하니까 저를 데리고 병원에 인터뷰할 때 다 어레인지 해놓으시고 막 가서 가라고 얘기를 막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배운 학문과 여기서 배운 학문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특히 정신과는 그 문화적인 것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시 이 나름으로 한국 사람들의 나름으로 소화를 다시 해서 이 사람들을 치료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하루는 야, 네 팔군에 가면은 병원이 하나 있더라. 거기 가서 잡을 달라 그래 봐라. 그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비서가 전화를 받으면서 내가 우리 병원장한테 전화 연락을 할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근데 그 당시 저희가 영화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여기요. 충실에서 주는 학교에 살았는데 저희 집에는 이만한 밥통이 하나는 큰 국통 하나하고 이만한 김치통이 항상 있었어요. 저희 집은 학생들이 지나가다 들어가다 오면은 저희 집에 숟가락만 들면은 밥을 먹을 수 있게. 그 당시는 이렇게 밥을 많이 못 드시는 분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뼈국이니 고기니 국 이런 것만 잔뜩 사다가 팍팍 끓여 놓으면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다 먹어요. 김치랑 잘라서 그렇게 생활하던 그때였었어요. 근데 그날도 저희 집 한 10명이 넘어 이제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 전인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인터뷰를 하게 오라. 그래서 앞치마를 풀어주고 그리고 병원에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근데 병원장이 차근차근 인터뷰를 하는데 한 1시간 반 인터뷰를 해요. 그러더니 사람들을 막 불러요. 그래서 인사과장, 채플린, 우리 정신과 과장을 다 불러서 자기 큰 그 오피스에 뺑 불러서 모으더니 바람간 이제 선서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저더러 군대에 들어오는 선서래요. 그래서 나는 군대에 들어오려고 여기 온 거 아니다. 나는 잡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병원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We need you. 너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너는 들어와야 돼. 그 소리예요. 다른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막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위압적이니까 덜덜덜 떨면서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서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선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이제 군대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그 선서가 굉장히 그 애국심과 충성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북하고의 전쟁이 났을 때 너네 부모가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총을 겨눠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거는 못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섰다. 왜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부모가 이북에 있냐 그렇게 얘기를 물어요. 그래서 내가 이북에 없다 할지라도 어디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모한테 총을 겨눌 수는 없어 어떤 때. 듣더니 그럴 것 같대요. 그럴 것 같다. 그러더니 다시 이제 그거는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물어요. 근데 그런 선서를 하면서 제가 선언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끝까지 다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한 것대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사인하게 만들고 선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계급도 모르고 이런 거 다른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내일 평복을 입고 출근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군대 생활이 시작됐는데 물론 슬루트 하는 거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병원장이 저를 한 열흘쯤 지나서 불렀어요. 저를 내가 너를 그 훈련소에 보낼 테니까 거기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급장 붙이는 거 하고 격리하는 것만 배워와라.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격리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가서 보통 석 달, 100일 정도의 훈련을 하는데 나도 한 열흘이면 뭐 배워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저를 텍사스로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텍사스에 가는데 텍사스가 그 당시 한 보통이 90도, 95도예요. 조금 더우면 100도, 102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여름, 그러니까 7월 중순이 넘어서 갔는데 거기 이제 그때는 뭐 큰 교실에서 강의를 받는데, 그러니까는 장교들이 한 650명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배운 게 계급장을 아무데나 막 붙이는 게 아니구나. 자를 다 하나씩 들고 앉아서 다 자를 재고 뭐 모자니 뭐니 다 옷 입는 방법을 그러니까 다 가르치더라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물론 대대, 분대, 소대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기본적인 것만 배운 거예요. 배운 지 배우고 있는데 한 번 주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 거기 그 텍사스 그 주에는 한국 식당이 꽤 많아요. 한국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식당이 많아요. 그래서 식당을 갔다 이렇게 나오면서 교회 그 하는 게 쭉 붙어 있길래 제가 거기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는 가야지, 어디 교회를 가야지. 근데 이렇게 많이 중에서 내가 하나를 뽑아왔으니까 교회를 가야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제가 교회가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금방 데리러 왔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교회를 참석했는데 아주 굉장히 아담하게 잘 지은 예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문 앞에서 너무 일찍 데려와서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앞에 있는데 목사님이 거기까지 저를 데리러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방으로 오라 그래요, 자꾸. 그래서 내가 목사님 주일날 아침 바쁘실 텐데 저를 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가서 설교 준비하시라고. 그랬더니 안 가셔요. 그래서 저를 데려가겠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목사님 따라서 목사님 방으로 갔어요. 저 구석에 앉았는데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물어보는 거 있죠. 뭐 몇 살이고 어느 학교 졸업했고 뭐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이게 형사처럼 또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이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묻기 시작해요. 남편은 뭐를 해요? 결혼했죠. 그래서 그랬더니 남편은 뭐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았다. 선생이에요. 그랬더니 어디 학교 선생이에요? 근데 꼬치꼬치 물어가는데 대답을 안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총신대학교 선생이에요. 그랬더니 누구냐요? 이름이 뭘 가르치느냐? 이름이 뭐냐? 그래서 내가 기억에 들어가는 소리 김의원이에요. 그랬더니 나하고 입학 동기인데 그러셔요.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보다 한 15쯤 나이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더니 그 인사를 하고 이제 그날 예배를 보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 월요일 날 아침에 제 이름을 불러요, 바깥에서. 그래서 나 집에 가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은 가져가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 그 유니폼하고 엑스트라 하나 하고 뭐 간단해요, 그 짐들이. 근데 짐들을 하나 싸고 막 뛰어나왔더니 그 트럭, 그 군인 트럭, 험비라 그러죠. 그게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저더러 타라 그래요. 근데 그냥 잘 타지지가 않아요. 밑에서 누가 이렇게 받쳐줘야 올라가지지 잘 타지지가 않아요. 그런 험비를 탔어요. 근데 그게 6명, 8명씩 타가지고 한 20명이 안 타는 그런 건데, 차를 탔는데 차가 계속 산으로 가요. 비행장을 가는 게 아니고 산으로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애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는 거냐 했더니 모른대요, 자기도. 그리고 옆에 있는 애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희한하다. 어쩜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근데 산으로 한 2시간을 넘어갔는데 간 곳이 포트 블리스라는 유격 훈련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큰 평지예요. 근데 가자마자 가운데 큰 컨센트 빌딩이 하나 있는데 거길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군인들이 착착착착 들어가자마자 그 더플백, 여러분 아시죠? 군인백 하나씩을 다 나눠줘요. 그러면 그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이제 하나씩 물건을 주는 거예요. 헬멧, 뭐 판초, 뭐 밥그릇 이런 걸 다 해서 삥 한 바퀴 나오면은 그 더플백이 하나 꽉 차게 된 그런 이제 물건을 나눠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정말 이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뒷짐을 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끝나가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더플백을 저도 이렇게 따라가서 받았어요. 끝에 와가지고 더플백이 하나가 꽉 차요. 그걸 이렇게 딱 도르니까. 근데 그 미국 애들은 탁 들고 어깨에 탁 치고
다 나가요 바깥으로. 그래서 이제 끝에까지 가서 할 수 없이 저도 이제 그걸 다 꽤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무거워서 그냥 땅으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무겁구나. 그리고 앉은 입에 그냥 땅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앉아 있으니까 저를 멀리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뛰어와서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뭘 도와줄까 그래요. 뭘 도와줄까. 그래서 제가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잘못 여기 온 것 같다. 나를 다시 돌려보내달라.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런 거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내가 도와줄게. 첫째가 내가 도와줄게. 그러더니 자기가 그 짐을 자기 어깨에다 탁 쥐고 저를 한쪽 팔을 탁 잡더니 데리고 나가요 바깥으로. 그래서 바깥에 나와 보니까 그 사이에 텐트가 12개가 쫙 쳐 있어요. 그리고 텐트 하나를 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데리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간이 침대, 그 군인들이 쓴 침대가 12개가 있어요. 근데 저를 그 하나 침대에다가 주면서 여기 네 침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머리가 생각이 이제 전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애들이 벌써 이렇게 미국 애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침대가 6개에서 12개인데 11명의 남자가 꽉 차는 거예요. 그 속에 여자는 저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 소대장이를 다시 불렀어요. 여기 온 여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랬더니 전부 저가 의사 하나 빼놓고 간호원이 둘이라서 여자가 3명이래요. 그때 훈련 받는 사람이 130명이었었어요. 근데 여자가 3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은 그 여자들 다 우리 방에 데리고 와라 우선. 그랬더니 알았다고 또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여자를 둘을 데리고 와서 우리 텐트 안에 여자가 3이고 나머지는 남자들 텐트에서 같이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포트 블리스는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삼각 판티를 입고 자요. 근데 걔네들하고 같이 더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타올을 우리 목욕 타올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르르 말아요. 그리고 이제 자야 돼요. 그처럼 뭐 이 옷을 입고 잔다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첫날 그러니까 막 정신이 이렇게 마음이 알러트가 돼 있는데 누워서 이렇게 자는데 한 새벽 3시쯤에 총소리가 막 나요. 그리고 다 일어나래요. 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일어났더니 옷을 다 입고 앞에 연병장에 다 사열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허겁지겁 다 옷을 다시 군복을 다 갈아입고 이제 연병장에 쭉 섰어요. 그때 이제 번호 9호를 붙이면서 빠진 사람이 있나 확인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세수하고 옷을 벗고 이제 보고를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헬멧을 가지고 헬멧이 밥도 먹지만은 세수도 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수를 하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밤 하늘이 아름다운지 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 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이게 첫날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날부터의 그 유격 훈련이 시작됐어요. 근데 아침 6시가 딱 되니까 이제 따뜻한 밥을 잘 줘요. 미국은 음식은 너무너무 잘 줘요. 잘 먹이고 옷 무장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행군을 하는 거예요. 마취를 하는데 아침 6시 반부터 행군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옷을 다 입고 이제 풀 기어를 가지고 6시 반부터 걸어가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제가 굉장히 강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웬만한 이런 운동 같은 거에서는 별로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행군을 하고 가는데 이렇게 또박또박 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의 발 뒤꿈치만 딱 눈을 거기다 고정시키고 아무 생각을 하고 가면은 행운이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뭐 하지? 앞으로 어떡하지? 걱정을 하면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앞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것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블랭크 마인드라 그래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딱 보고
이제 6시 반부터 11시까지 4시간 반을 행군을 한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아주 숲이 굉장히 아름다운 숲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슬슬 배도 고프기 시작하고 아마 저길 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숲을 거의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헬리콥터가 막 뜨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헬리콥터에서 그 해병대들이, 머린 해병대들이 총을 막 쏘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군을 하다 다 또 숨는 거예요, 전부. 그 나무 밑으로 다 숨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려오더니 여러분 고생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레이션 MR이라고 해서 그거를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씩 던져주면서 먹으라 그래요. 근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미국 애들은 너무 즐거워해요. 그런 거 하면서 이게 하나의 펀, 정말 재밌어해요.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정말 너무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MR이라는 그거는 레이션은 3,000칼로리에 뛰면은 그러니까 그 뭐 단 거도 많고 그 영양학적으로 꽤 있게 잘 만든 음식인데 뭐 그 안에 정말 별게 다 있어요. 뭐 후식도 그렇고 물 조금 보면은 케이크도 돼서 나오고 이런 것이 많은데 저는 입이 깔깔해서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딱 그걸 먹자마자 숲속으로 탁탁 들어가서 한 30분을 다 자요. 근데 저는 잠도 안 오고 혼자 이제 복구 사는 거예요. 딱 30분 자기로 하는데 다시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행군을 다시 6시까지 본 부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12시간, 10시간 반 정도 행군을 한 거예요. 그 행군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런 훈련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할 때마다 우리 소대장한테 가서 나 좀 살려달라, 이 얘기밖에 제가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하지 마라 그런 소리도 하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무슨 애 보채는 거 그냥 내두듯이 자기 할 거 다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여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내가 이왕 하려면은 여기서 차라리 마음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도 이렇게 큰 강의도 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총이 M16 총하고 9mm 두 가지의 종류의 총이 있어요. M16는 큰 총이고 9mm는 권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장교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총을 다 분해를 했다가 다시 어셈블을 해요. 다시 이제 맞추는 그런 거를 해요. 가르치고 장총을 하고 그다음에 권총을 하고. 근데 장교들이 중령, 대령 이상 되면은 권총을 주고 그다음에 소위 대위 그런 사람들한테는 장총을 줘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총 분해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가서 이러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째려보는 식으로 분해하는 거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하나 하는 게. 그러니까 피스가 10몇 피스였는데 그거 분해하는 거 가만 보고 앉아서 그거 외우고 다시 해서 하는 거 그거 딱 해놓은 거 배우고. 근데 우리 부대에서 제가 제일 유명했어요. 항상 못한다, 안 한다라는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제가 문 앞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른 애들이 너무 신기한 모양이에요. 저더러 앞에 앉으라고 이렇게 딱 앞에 자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스트럭터가 교관이 다 분리하고 맞추고 나서 할 사람 그 소리 들으라 그래요. 누가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내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다들 의아해하면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총이 어떻게 걸리고 그런 거 모르고 내 본 그 기억 그대로 딱딱딱딱 분리하고 딱딱딱딱 맞춰서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애들이. 그렇게 해서 M16을 했고 그다음에 권총도 그래서 제가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내가 여유 있게 좀 엔조이하고 하자 그런 마음의 자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일은 차를 태우고 험비를 태우고 막 산에 그 넓은 평야를 가가지고 4명씩 짝을 져서
하나씩 한 팀씩 떨어뜨려 놔요. 그러니까 한 3, 40팀이 떨어져 있는데 나침반 하나 하고 지도 하나 하고 한 사람 4명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침반 한 사람 하고 한 사람은 이제 걸음을 걷는 사람을 4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막 한 곳에 딱 떨어뜨려 놓고 나침반을 주면서 요다음 찾아갈 곳을 나침반을 놓고 지도를 놓고 찾아가는 거였어요. 정말 이렇게 보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산지대에. 근데 제가 쳐다보면서 이게 말이나 되냐?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같이 일하는 군인애가 걱정 마라. 우리는 이거 지금 엑스퍼트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는 내 뒤에서 따라만 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도를 보고 나침반을 찾고 걸음제 한 보가 50보 계산해서 미국 애들 걸음으로 해서 그 길이를 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한 시간 반, 2시간을 걸어가요. 그 나침반을 놓고 그 방향으로. 그러면 거기 딱 가면은 하얀 깃발이 꽂혀 있고 요다면 어디로 가라 하는 그게 또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걸 차차차차 따라오면은 우리 본 부대가 나와요. 근데 저는 정말 놀랍게도 우리 팀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다른 팀들은 다른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나중에 헬리콥터들이 찾으러 다녔어요. 그 팀들을.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게 총을 쏘면은 이게 빵 쏘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쏘면 몸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이 총들이 하기 때문에 움직여요. 총을 쏘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못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대장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제 뒤를 꽉 껴안으면서 너 흔들리지 않게 너 붙잡아 줄 테니까 무조건 쏴라. 그러면 이 카트리지가 떨어지면 자기가 다시 카트리지 5개를 줘요. 그걸 다 쏴야 된다고. 무조건 안 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무조건 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도와줘서 총을 다 끝냈어요. 그 하나하나의 그 단계가, 그러니까 20일을 훈련을 받았어요. 20일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10파운드가 빠졌어요.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때로는 현기증도 나고 때로는 내가 살아서 나갈까 한 정도로 그런 훈련을 받고 졸업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그 대령이 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 엄청난 유교 훈련을 받은 거다. 여러분이 이 졸업장을 네 오피스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놔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와서 너를 이렇게 뭐 연약한 여자라고 어떤 상태가 돼도 그러지 않을 테니까 이걸 꼭 붙여놓으라고 이제 얘기하고 제가 졸업장을 받았어요. 근데 졸업장을 받고 제가 우리 소대장한테 그 졸업장을 주면서 이거는 네 거다. 내 게 아니라 너는 내 가디언 에인젤. 그러니까 뭐든지 정말 옆에서 필요할 때마다 정말 부족함 없이 저를 도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건 너한테 주는 졸업장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좋다 그런 이제 확인을 하고 부대에서 다시 이제 차를 타고 본 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장을 이렇게 똘똘똘 말아서 들고 터덜터덜 내려오는데 멀리서 저희 남편이 보여요. 이렇게 멀리서 그 산속에서. 그래서 내가 못 먹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헛것이 보이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터덜터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까이 와서 보니까 저희 남편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온 거예요.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내가 딱 보는 순간 땅바닥에 주저앉아 막 울었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면서 울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용산에는 미 8군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근무를 하기 시작했더니 훈련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정말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는 환자 중에서 한 반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한 60, 70% 미국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20%, 30%는 국제 결혼하시는 한국 여자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교육도 잘 받았고 굉장히 그 인텔리전트한 여자들이 많은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으신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부부 싸움들을 남편하고 이제 원래 다르니까 싸워요. 그러면은
자살을 하겠다고 약을 먹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경찰이 금방 데리고 와요. 저한테 데리고 와요. 그 환자들이 다. 그리고 이제 약을 먹으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대화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좀 어쩌면 나한테 이런 사람을 보내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뭐 하려는 얘기예요. 저는 한 번도 술을 먹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정말 노름을 해본 적이 없고 화토짝도 맞출 줄을 모르고 춤을 춰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뭐를 얘기하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굉장히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여자들의 영혼이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또다시 지옥에 가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 여자들한테 교회를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와서 꽤 지난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어쩜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무책임한데?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 교회를 갔대요. 뭐 여기까지는 모르지만 그 용산 그 근처에 한국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교인들이 나중에 목사 장로님까지 저한테 교회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더래요. 네가 나오면 우리 교회에 이런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주 정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못 나갔대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용산 부대 안에 있는 미국 교회를 나갔는데 미국 교회를 가니까 영어로 하는데 구약을 얘기하는지 신약을 얘기하는지 뭐 중얼중얼 사도신경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것도 한두 달이지 못 다니겠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안 나가기로 했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 사람들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합시다.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랬더니 그때 아마 교무처장을 하고 학교가 굉장히 바빴는데 아주 선뜻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제 결혼한 여자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물론 많은 뭐 대학생 선교도 해봤고 뭐 해서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바꿀 수가 있는가를 많이 느꼈지만 이 여자들을 성경을 가리키면서 바뀌기 시작하는데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참 아팠던 것이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입을 딱 다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나중에 물었어요. 왜 기도 안 하시냐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 그러면은 우리 뭐 술고래 아버지 나를 때리고 학대하고 학교 안 보낸 그 아버지한테 내가 뭐를 기도를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조건 그럼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네 아버지와 전혀 다른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여러분 트레스디아스라고 들어본 적 3박 4일의 그 트레스디아스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1994년에 용산에다가 처음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거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그 여자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나중에 처음에는 우리가 미팅을 했을 때 담배 갖고 오고 술 갖고 오고 그런 여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내놓고 울고 나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 94년부터 지금까지 2018년이니까 거의 20몇 년 동안에 해마다 그 미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군대를 들어오긴 했는데 뭐 의사 생활을 하라 그러면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그 열흘 동안에 군사 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군대에 있으면서 군의 시스템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원에서 그러니까 군대 처음 갔더니 군대에 들어오면 보너스를 준다 그래서 보너스를 주는데 1년 사인을 하면 3년 사인을 하면은 해마다 보너스를 줘요. 근데 저는 처음에 와서 아니라고 나는 내년에 나갈 거다. 그리고 보너스를 안 받았어요. 근데 저희 같이 일하는 의사가 웃으면서 저한테 닥터 킴 너는
머시다 벤츠 한 대를 잃었어. 그 당시 벤츠 하나가 4만 불이었어요. 근데 저희 보너스가 4만 불이었어요. 하나를 잃었어. 나는 괜찮아. 그거 필요 없어. 그리고 1년을 또 있는데 또 그때가 온 거예요. 그때 저는 그때까지 군대에 있으라 상상 안 했는데 또 있게 된 거예요. 그때 또 물어봤어요. 보너스 어떡할 거예요? 올해도 안 받을 거야? 2번이나 안 받았어요. 그리고 3년이 된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진작 사인을 했으면 3대를 받았을 텐데 그래서 3년째 처음으로 제가 사인을 했어요. 있겠다고. 그리고 생각하니까 군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원에서 군사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Officers Advanced Course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걸 하는 게 있고 조금 더 높은 걸 하는 거 있고 그걸 다 끝내고 국방대학을 제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너무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날마다 나가겠다고 보채던 저 여자가 국방대학에서 웬일이야. 근데 이 국방대 저는 제가 보드 시험을 치고 끝나고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 인생에 시험은 없어. 이제 이거는 마지막이야. 시험이 없어. 지긋지긋하게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없어. 그랬는데 군대 척 들어가는 것부터 시험이에요. 군대가 시험이 많은 데가 없어요. 근데 차라리 제가 생각하던 뭐 정신과나 이런 거 의학적인 게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공부를 해야, 국방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국방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중령 때 국방대학을 다녔는데 군대에서는 계급이 높으면은 무조건 반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계급이 제일 높으면 일어나서 attention 다 일어나서 격려하고 이런 걸 항상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방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반장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죠. 공부할 때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큰 줄기를 세우고 가지를 세우고 잎사귀를 세워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학문에 대한 그게 전체가 떠오르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책을 열심히 보면서 어디 저 구석에 있는 거 이제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이 얘기를 하다가 맥혀서 이게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저는 그 대답을 제가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 그거 어떻게 아냐? 근데 저는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반에서 항상 제가 많은 사람이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국방대학을 사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들어간 지 11년 만에 대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방대학을 했고 그 유교 훈련을 받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통한 것이 제가 진급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 당시는 하나님 나를 왜 이걸 시키셔 했지만은 결국 보니까 그런 길들을 이렇게 준비를 시킨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령이 딱 되니까 저한테 감히 찝쩍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일을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하면서 될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make it happen 뭐라면 해 그 소리예요. 영어로 하면 make it happen 그러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해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부원장을 여기 용산병원에 부원장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해마다 5월이 되면은 펜타곤에서 편지가 와요. 네가 지금 이만큼 좋은 대령이 됐는데 앞으로 뭘 하고 싶으냐 이제 연락이 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앞으로 장군이 될래? 아니면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될래? 아니면 리서치를 할래? 그래갖고 여러 가지 그 초이스가 와요.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다시 학교 가서 뭐 월스쿨 이런 데 가서 또다시 훈련을 받을 그런 도저히 그런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냥 병원에서 과장이나 하다가 원장이나 하다 끝날 거야. 그 얘기를 했더니 저 국방대학 가르치던 그 저희 선생이 화가 이렇게 나서 왔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장군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왜 그걸 안 하겠느냐 그러고 막 펄펄 뛰면서 화를 내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인력개발원이라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한번 한 3분의 1은 국회의원이고 한 3분의 1은 장군들이 모이는데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강의를 하고 났더니
그분이 포스타를 하고 제대하신 분인데 저한테 정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장군을 할 생각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제가 왜냐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그 포스타 저널들이 모여서 미국 국회에다가 상정을 하면서 이분을 우리의 장군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만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러고 사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하루도 못 있을 그 군대 생활을 21년을 했어요. 21년을 했는데 정말 제가 그 honorable discharge, 그러니까 대통령 상도 받고 엄청난 많은 상을 받으면서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느낀 것이 내가 처음부터 순종하고 예 하겠습니다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했으면 얼마나 기뻤을 텐데 저는 이런 일이 오면은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항상 토를 달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막 투정을 많이 부렸고 이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가 현명하게 사는 방법, 그러니까 나한테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정말 이걸 바꿀 수 있는 건가, 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가 벌써 제대한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제대를 하니까 지금 미국에 전쟁이 많이 나가서 그 군인들이 들어오는데 그 여러분 외상 후 장애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Post Traumatic Disorder에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그러고 미국 군대에서도 그러고 저한테 정말 사정을 해요. 이 사람들을 좀 돌봐달라. 그래서 저는 제대를 딱 하면은 막 군대에 발길도 안 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딱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와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끌려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 몇 년 동안 수고를 했고 제가 2015년에 우리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같이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갔더니 거기서도 한국 노인네들이 옛날엔 영어를 잘 하시던 한국 노인네들이 나이가 들으니까 영어를 못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할 수 있고 한글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한테 한 1년 정도를 전화를 하셔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하셔서 환자를 제발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그걸 거의 1년을 때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지금 일을 시작한 지가 몇 달 하고 지금 다시 왔습니다. 지금 남편을 따라 선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5대양 6대주사를 대부분의 안 가본 데가 없이 선교를 하고 다니는데 참 선교사들이 하시는 일이 대단하구나. 특히 이제 부부간의 문제도 많고 그 자녀간의 문제들이 엄청나구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정말 이 모교에서 이렇게 서포트 잘해서 정말 그들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여기저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으로서 저의 간증 아닌 간증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한 정말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은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한 저희들은 병사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저희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잘 준비된 병사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떳떳하고 슬기 있고 용감한 군사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많은 인간적인 이야기를 다 감춰주시고 정말 좋은 말로 주님께서 영광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